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440원, 그러니까 50원 선 언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8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의 환율 궤적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0을 향해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급전 수요가 미국 본토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국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죠. 반면에 달러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훅 내려앉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 단기 국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 회전율이 RPM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상당 부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약간은 보합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한 달여간 정도 이 작년에 보여줬던 어떤 불장 모습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를 믿고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들이 국채를 털어버리니까 당연히 반대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 영향을 고스란히 이제 또 달러 인덱스에 펌프질하는 간접적인 어떤 영향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변화가 있게 될 것은 중국 위안화도 지금 가치 자체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일본 엔화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기대만큼 올라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위안화와 엔화의 영향을 받는 원화 가치 자체도 샌드위치격으로 지금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죠. 지금 일본도 니혼게이지 신문을 통해서 유레르 이 국사이,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이 흔들리는 국채라는 표현을 쓸 만큼 상당히 지금 일본 국채 상황도 안 좋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일본 쪽으로 몰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던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간다. 일본도 재정적 상황이 확대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는 지금 금리가 모든 이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경제적인 현상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미국 장기채, ETF, 뭉칫돈,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고 국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국채 올라가죠.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 둘 다 금리가 아주 짱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상장 20년 국채 상품 2조 원 넘게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시큰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부쩍부쩍 올라치는 것 이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낼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의미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해라 기준금리 인하해라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끝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수사까지 들어갔죠. 연방준비위원회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3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요거 별도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도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간에 기준금리가 전 세계의 경제적, 금융적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갈아엎을 만큼 엄청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의 모기지 레이트, 모기지 금리가 로비스트 레벨 가장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3년 상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의외죠.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이
주담대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왜 미국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트래킹 이 곡선을 보면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6.06%입니다. 가장 로월, 예, 낮은 이 모기지 금리 지표인데 6%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4% 중반 아닙니까? 4.5%. 근데 미국은 공식적으로만 나오는 게 이제 6%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자국민들이 모기지 금리 이제 창구에서 받을 때는 아마 6.5%, 7%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자국에서는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거를 끝까지 지금 파월이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되어 오는 금리 자체의 어떤 압박감은 어마무시했는데 이거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걱정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6.06% 주택담보 미국의 평균금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픽스 금리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 2.89 올라치고 있으니까 주담대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금리가 지금 4.24 정도 올라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미국은 어찌 보면 최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지표로 나오는 금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표상에 나오는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창구 방문해 보면 5.5%에서 6% 충분히 물어야 할 만큼 엄청난 금리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중립금리 자체가 콘크리트 바닥을 딱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낮아졌다 해도 체감적으로는 엄청난 체감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금리 상황이다. 지금 한국도 고스란히 지금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 올라버리니 뭐 시중은행에서는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펌프질을 어디다 하고 있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담대 금리 이제 얼마 지나서 안 와서 7%, 8% 얘기 곧 이제 시중은행에서 건드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그래도 좀 낮았어요. 근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다시 고정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치고 있다. 왜? 코픽스 금리의 기준이 결국 변동금리가 그 기준 삼아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과거보다 매파적 모습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기준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올 만큼 굉장히 빡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출 규제에 묶여 있죠. 금리에 묶여 있죠. 자, 대출과 금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 아닙니까? 아니죠.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거의 직렬 연결돼 있죠. 부채는 결국 이 금리에 물려 있고 결국 이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부채 규모가 커져도 금리를 좀 커버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재정적으로 렉이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따지자면 지금 완전히 쫄쫄쫄쫄 흐르던 그나마 개울마저도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기저의 이 유동성의 흐름 위에 아파트 값이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2026년 상반기에 어마무시하게 오르게 된다라는 전망이 얼마나 정말 이 경제적 원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기대감을 반영한 호가세를 빙자한 그런 어떤 논리인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유동성이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14.87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니케이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대만 자취안도 지금 TSMC 붐업 돼가지고 6.83까지 올랐지만 지금 코스피는 14.87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을 계속해서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보합권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1.45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을 따라갈 수 있는 주가 지표가 나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뭐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지 못해서 포모 현상을 겪었는데 3전 사지 못하면 포모 현상을 겪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상승하는 코스피를 바라보면서 세계 1위 찍었습니다. 그죠? TSMC 뭐 엊그저께 호실적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어젯밤에 또 8%가량 또 올라치고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뭐 15만 전자 이제 코앞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꼈습니다.
10만 원 간 넘겼을 때 아이고 삼성전자가 15만 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했던 사람들의 입이 합주기가 딱 될 만큼 15만 전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스피는 엄청난 유동성의 바다에서 정말 약진하고 돌진하는 항해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코스피가 4,800선에 올라와 있는데 2020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가 엄청나게 이 당시에도 올랐었죠. 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합을 이루면서 살짝 또 올라쳤다가 내려갔다. 계속적인 어떤 보합의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번 2026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코스피 오르는 거 보십시오. 2020년도 오르는 거에 비해서 뭐 두세 배 정도 엄청난 지금 이 각도, 고각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각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이게 이제 내국인의 어떤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자본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또 아주 긍정적 시그널이 또 발생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자 고점을 찍으면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또 이 궤적적인 어떤 전형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증시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2020년처럼 확 조정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난무하는데 여러모로 볼 때 B2 해가지고 이 고점에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 B2 하지 마시라. B2 하는 이 레버리지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주면 좋은데 이 수익률 지렛대가 똑 부러지듯이 완전히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조정, 주가 조정이 오게 되면 내가 비투했던 돈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증발돼 버립니다. 내 돈으로 하면 제로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비투해 버리면 이건 마이너스 50에서 또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라. 그러니까 요런 고점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 고점이 뭐 완전히 내리꽂는 형태로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정되면서 올라가고 조정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코스피가 이 안정적 궤도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4,800도 지금 단숨에 돌파를 했고 5,000선 찍고 6,000선까지는 아마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 6,000선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기관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쓸어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세력이죠. 세력. 외국인도 포함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유동성을 깔아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딱 챙기고 그 수익을 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엄청난 유동성 확대 분위기와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은 4,000 찍고 5,000 찍고 6,000까지도 단숨에 내달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M2 광의 통화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은행 미국의 2.2배로 조사가 됐죠. 자, 미국보다 더 올라쳤습니다. 이 M2 광의 통화가 이제 확대되면서 빠져나간 곳이 바로 코스피 시장이었어요. 증시로 약 2조에서 3조 정도의 돈이 급박하게 빠져나갔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왔는데 아무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죠. 기관이 담고 있고 개인은 오히려 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잠시 발을 뺀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어마무시 들어올 가능성 높고요. 코스닥 역시도 0.36 기관이 역시 쓸어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또 개인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이 예적금 헐어서 증시로 지금 머니무브 하고 있는 현상인데 기존에 요 수요들은 다 아파트로 갈 수요 아니었죠. 아파트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수요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턴해 가지고 증시 쪽으로 1조 9천억이 이제 감소될 정도로 약 2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M2 강의 통화의 그 파이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외국인들이 뭐 쑥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뭐 이게 거품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그 주식 종목 하나하나 잘 밟아가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저평가됐던 엄청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조선과 방산과 자동차 그리고 뭐 AI, 자율주행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중견 기업들이 이 정도로 탄탄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저가에 디밸류에이션 됐죠.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낮게 평가가 됐었는데 이런 아주 단단한 이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조금 거품이 섞였던 종목들은 완전히 나가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쌀과 이 겨자가 아니라 쌀과 겨가 겨자래 쌀과 겨가 확실하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주식 종목의 알곡들이 아주 차곡차곡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지가 되는 거고 이 주식 이 종목을 이 기저의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대표적인 방산주 아닙니까?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들어차 있어요. 많이 사죠. 그리고 하나오션, 이건 뭐 조선주, 대표적인 하나자가 들어가면 지난주는 뭐 거의 불장의 거의 중심에 이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주 단단한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 종목이 그만큼 엄청난 조정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증시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채 선물을 뭐 5조 원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국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좀 내려왔네요. 자,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치고 있는 건데 환손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국채를 던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빠져나가고 다시 이 환손실 때문에 국채를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악순환되는 고리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데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엄청난 부흥기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6억 원, 2억 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위험가중치 반영해가지고 더 이상 주담대금리 많이 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옅어진 기준금리 인하 그 기대감 때문에 영끌족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까 말까 계속 고민 중에 있죠. 매물만 딱 보더라도 그 숫자 안에 엄청난 진짜 고민이 딱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6만 건, 7만 건, 10만 건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냥 뭐 아파트 시장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투매에 가까운 가격을 던지면서 나오는 그런 매물량들 엄청나게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송파구 파크리오가 이번 주 아주 의미 있는 샘플을 보여줬죠. 3억 하락했습니다. 송파구가 강남구와 그리고 비강남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권으로서 엄청난 시세 견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한정없이 한 주 안에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헬리시티도 3억 이상, 파크리오도 3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다시 올라친다 어쩌저쩌 하고 앉았는데 이거 정말 웃긴 소리고요. 이거 지금 아파트 월별 거래량 지금 완전 내리맞고 앉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결국 기대감과 호가 때문에 이 처참한 이 그러니까 거래량은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래가가 4분기에 얼마나 떨어졌는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충격받을까봐. 계속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면서 올라간다 그냥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손바닥 그냥 다를 정도로 싹싹 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빈다고 이게 올라가나. 지금 실질적인 지표가 이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대기 수요들 그 자금을 유턴해가지고 5,000피 가나 불안 이제 포모 현상 오는 거죠. 아유, 나만 주식시장 올라타지 못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92조 정도 대기 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조가 이제 터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이런 어떤 유동성 경색 때문에 빠져나가는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90% 지금 급감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광진, 성동, 마포구 뭐 오른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이기 때문에 거래가 역시도 내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아파트 시장 지금 함수관계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금융시장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유례없는 랠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 크고요.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자금 경색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 그리고 매물 증감, 그리고 세제 개편,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가격 단가는 더욱더 큰 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동그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